미국 FOMC 연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자마자 올라갑니다. 또 코스피 올라가요. 오늘 이제 2월 2일이니까 새해 되고 나서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지수를 치면 거의 10%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또 이거 발표하고 나서 또 올라갔어요. 예. 왜 올라갔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금리를 0.25% 베이비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또 얼마 지난주만 해도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오늘에 업데이트된 호재가 있었고 지난주에 안 좋은 것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데 쇼크, 어닝 쇼크, 실적 쇼크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에 주는 영향이 되게 큰데 이게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주식 또 박스 막 그 악몽, 박스의 악몽인가 막 또 좋아진 듯 했는데 안 좋아지나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기사 보니까 저도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영업이익이 97%가 감소했다고. 네. 그 뭐 0 됐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도 안 남은 거잖아요, 장사하고. 네. 그리고 여기 기사에는 없지만 하이닉스는 적자가 났다고. 그리고 어닝 쇼크 있으니까 주가 막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면서 6만 전자 깨지나. 근데 여기다가 삼성전자 안에서 또 다른 효자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부문으로 확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반도체가 안 좋을 때 뭔가 다른 구원투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오늘의 호재가 있었고 지난주 내내 악재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작가님이 저 글을 구해주셨는데 와 저분 진짜 명필이시더라고요. 정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삼성전자 주가 손절해도 될까요? 이거 지난주에 올라온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건데 삼성전자 주가가 틈만 나면 5만원대로 내려오는 통에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올해 초 7만원 후반대 담았는데 계좌 볼 때마다 한숨 나오네요.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도 국민주라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불안합니다. 반등 한 번만 주면 손절 쳐서 다른 종목으로 메꿀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삼전은 안심해도 된다며 끝까지 들고 가라는데 고수님들 의견이 궁금해요. 삼전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읽으면서 저도 그 생각, 저도 삼전 주주로서 난가? 나하고 똑같네 이 사람 생각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 너만 믿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실적 안 좋은 내 주식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기준, 특히 삼성전자 같은 이런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주식들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것 좀 궁금했던 거 있는데 국민주 하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죠? 왜냐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다 갖고 있을 만큼 진짜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1등 주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 국민주라는 게 네. 국민 모두의 주식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너도 나도 갖고 있는 네. 주식. 갑자기 딱 든 생각이 네. 이재용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거 내 건데 왜 그런데 왜 쟤네들이 왜 자꾸 내 거를 그런 약간 섬찟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을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놨는데 다 들어와 거실에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한 명 앉아 있고 테레비 보고 있고 왔어? 뭐 이런 신발은 그쪽에 벗어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다음에 국민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원래는 옛날에 네. 그 뭐 장롱 속에서 나온 주식이네 뭐네 이런 신문기사 나올 때 보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분들 이 포항제철 지금의 네. 포스코죠. 네.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걸 국민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포항제철이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조달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마치 국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이 회사의 주식을 사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제철소를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정말 국민들에게 발행했던 게 국민주고요. 아, 이게 개념은. 원래 국민주라는 그 단어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사전적으로 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의미를 가졌던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네. 삼성전자가 국민주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네. 제가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라고 2021년에 전전에 나왔던 책. 낸 책이 네, 네. 있거든요. 그 책의 이제 부제가 코스피 3000 시대. 그때 낸 거니까. 아, 되게 그립죠? 그렇네. 올까라는 생각이 든다, 진짜. 코스피 3000 시대 삼성전자만 사고 있는 당신을 위해가 오. 부제였어요. 그때 아, 사신 진짜요? 분이잖아요, 저분이 아까. 8만원, 네. 80층. 막 70층 이렇게. 80층에 사신 분들이 다 그때 사신 분들이었고, 제가 그 부제를 그렇게 달고, 그 책의 이제 말머리, 프롤로그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네. 삼성전자 나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과 주식은 항상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거지만 주가는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주식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2021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 그 마음은. 당신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100% 좋은 기업이고 국민의 회사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평가되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야, 그때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고평가돼도 나는 삼성전자 평생 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밖에 모르는 삼성전자 바보니까 그때는 주식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네. 그 내용이 그 책에. 책 내용이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니? 삼성전자라도 고평가가 되면 팔아야 되고, 삼성전자 고평가돼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 현금을 놀릴 게 아니라, 그 어느 국면, 지금 어느 국면에 저평가된 다른 주식을 살 줄도 알아야 돼요. 라는 게 그 책이고, 어떤 주식을 사는 방법을 거기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방법론으로 한 건데요. 삼성전자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주로 만드는 것은 반도체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지금 왜 잘 안 팔릴까?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외에 만드는 거 뭐 있죠? 반도체 말고? 핸드폰. 또 그 다음에 HA, 홈, 가전. 그렇죠. 가전제품. 뭐 냉장고라든지 또 뭐 있죠? TV. 그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조기. 거기에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품이 안 팔리면 반도체도 덜 팔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2020년, 21년 그 동학 개미운동 시절에 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던 그 시절에 집에 돈 번 걸로 TV도 사고 핸드폰도 받고 가전제품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사는 거예요. 수요를 좀 땡겨온 게 있구나. 그렇죠. 집에만 있었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덜 팔리는 거고. 네. 그러면 반도체가 주력 사업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가 안 좋아지면 그 회사들은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거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해요. 반도체만. 그렇네. 삼성전자보다 더 영향이 크겠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좀 약해졌다고 쳐볼게요. 네. 우리가 그래도 세탁기 하나 구매해야 되겠어. 하이마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세탁기가 100만 원짜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수요가 안 좋아졌어요. 막 경기 침체예요. 네. 세탁기 얼마일까요? 하이마트 가서. 싸게 팔아요. 네. 얼마 싸게 팔까요? 90만 원? 90만 원. 진짜 파격 할인. 그렇죠. 10만 원 돌려드립니다. 막 하면서 공기청정기 끼워드립니다.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10%밖에 할인 안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반도체 가격은 아주 널뛰기를 많이 해요. 몇 배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큰 거고 SK 하이닉스는 그 변동성이 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좋을 때 적자가 큰 거고 삼성전자는 다른 것도 그나마 있으니까 적자까지는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분석은 여기까지고. 네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를 안 쓸까요? 반도체 없이는 못 살아. 못 살죠. 정말 못 살아. 그러면 반도체를 오늘보다 내일보다 1년 후, 10년 후에 덜 쓸까요? 비슷하게 쓸까요? 더 많이 쓸까요? 적어도 덜 쓰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당연히 저는 더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반도체가 필요 없었던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새는 그 전구 스위치 거기에도 핸드폰이랑 연결돼가지고 와이파이로 뭐 껐다 켰다 하죠. 보일러도 맞아요. 스피커도 옛날에는 그냥 소리만 나면 되는데
뭐 헤이 카카오 하면은 맞아, 맞아. 대답하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가끔 딴소리 하긴 하는데. 저희 집에 있어요. 하체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점점점 쓰이는 건 맞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착각. 반도체가 계속 쓰이니까 평생 좋겠지? 라고 삼성전자를 사신 것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생산했던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좋게 생산하려고 하면은 큰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저기 동탄 아시죠? 동탄맘. 어마어마하죠. 거기 동탄맘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니죠? 저 삼성전자 또 다니시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남편분이 네, 다니니까 다니시니까. 월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거기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강남역 안 살고 압구정 안 살고 동탄 왜 살죠? 거기가 직장 옆이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가 공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공장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공장을 뭐 그냥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뭐 물건 팔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재용 회장이 쫙 예측해가지고 3년 후에 공장이 다 지어지는데 그때쯤 반도체가 이만큼 필요할 거니까 지어보자 하고 예상을 잘해서 하지만 미래를 어떻게 100% 그렇지. 맞추니까. 틀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가끔 틀리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더 많이 쓰여도 공급량이 더 늘어나서 실적이 안 좋아진 거고 주가도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제가 떨어질 겁니다라고 안 했어요.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네. 왜? 공급이 많아서 떨어진 거다.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공급이 줄겠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그냥 대충 팔자 잘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혁신도 좀 덜 해야지 하고 있으면 반도체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날 거니까 네. 언젠가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기가 오게 될 거고 반도체 사업은 변동성이 크다 작다? 크다.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세장이 오는 거죠. 반도체의 강세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강세장이 왔다 아니면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그러면 주식은 지금 현재 일어난 것 가지고 투자하는 거다?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걸 가지고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다? 일어날 거. 그렇죠. 아파트하고 국민주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는 어딘가요? 지역으로. 압구정동. 압구정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1번지. 압구정이 최고입니다. 오케이, 압구정.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현실성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네. 압구정동에 오세훈 시장이 네. 이 층고 제한을 1000층으로 풀어요. 1000층. 만층. 엘리베이터도 진짜 우리 로켓처럼 빨라. 상관없어. 1000층 살아도 상관없어. 압구정의 공급이 천만 호가 됐어요. 천만 호. 압구정 동에만 1000만 호야. 현대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100만 명으로 바뀌었어.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내가 혹시 내 자리도 있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압구정동 아파트를 다 샀어. 이미 다 한 채씩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면 압구정동의 메리트가 지금보다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지금 압구정동을 가고 싶고 사람들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압구정동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못 가니까. 부동산의 매력이지, 그게. 네. 네.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가니까. 게 주가가 오르고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국민주 여러분들이 다 이미 가지고 있다? 난 만족해. 나도 삼성전자 소유했어. 그러면 매력도가 확 떨어진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걸 가지고 내가 먼저 사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걸 이해하신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난 부활못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게 부동산이니까 그거 엮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려고 머리를 엄청 돌려요. 옆에서 지금 엄청 애쓰는 게 느껴지는데 근본이 없다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엄청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가 영향을 많이 줬고, 또 이게 삼성전자는 종합전자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가격 변동성이 반도체보다 작아서 반도체로 인해서 실적 악화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버퍼를 쳐준 거죠, 이제.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하니까 이제 거기 적자가 났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반도체를 수요를 사람들이 코로나 때 미리 반도체 들어가는 것들을 막 쓰면서 반도체 생산은 이제 늘어났고 사람들이 네. 많이 찾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수요가 미리 땡겨왔던 수요가 소진이 되면서 수요 줄어들고 이미 기존에 생산돼 있던 생산량이 이제 공급이 과잉된 상태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악화가 왔다.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셨고, 그럼 또 우리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뭐 사실 앞에 한 얘기들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살 때일까 팔 때일까? 왜냐면 이 우리 화면에 보이는 너무 무섭게 생겼어. 좀 약간 무섭게 생겼어. 진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제롬 파월 같이 생겼어. 진짜 아니 그리고 약간 나는 네. 교장 선생님 같이 깐깐한 교장 맞아, 선생님 맞아. 같이 생겨가지고 무서워. 네. 그리고 약간 좀 매 같아, 매파 같은 느낌? 맞아. 그죠? 근데 부리가 부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도 약간 이걸로 뭔가를 딱 목을 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분이 오늘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금리. 금리 오늘 0.25 올린 거 말고, 그냥 최근에 히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2021년, 22년 초까지 0.25,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운영을 하다가, 여러분들 이거 상식으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처음에 올릴 때 베이비로 0.25로 올려서 22년 3월에 0.5가 됐고요. 이 0.25가 베이비, 0.5가 빅, 0.75가 자이언트잖아요. 처음에 0.25 올리고 22년 5월에 0.5를 올렸어요. 자, 22년 5월 이때부터가 분기점인데 딱 22년 5월부터 22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3%가 올랐어요. 4배가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금리 4배가 오른 진짜 초유의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리니까 이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박살을 냈고, 그리고 나서 작년 말이죠. 그때 또 자이언트 할까 아니면 0.75 올릴까 0.5 올릴까 하다 0.5를 올렸고, 그때 사람들이 약간 반응이 있었어요, 사실. 저거 이후로 코스피도 약간 영향이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보면 23년 1월 새해 되고 나서 계속 올랐으니까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안 했네? 이제 조금 그래도 인플레이션 좀 낮아지는 것 같아 라고 했다가 근데 가만있어, 너네 방심하면 한번 또 확 올릴 거야?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그러다가 오늘 0.25% 올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사 나옵니다. 갑자기 비둘기가 됐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단어가. 저는 좀 찾아봤다니까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뭐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막 무슨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고, 막 많은데, 디스인플레이션이 뭐지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래요.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그러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저게 또 새벽 4시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 9시 열리잖아요. 네. 오늘 거 제가 봤거든요. 열리자마자 그냥. 오늘 주가 우리나라도 올랐고, 네. 어저께 미국도 상승해서 맞아요. 끝났고.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현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리가 됐는데 오늘 이 일이 딱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사야 되나? 이게 괜찮은 건가? 금리 괜찮은 건가? 지금 여기 보면은 막 삼성전자 주식 오르는 이유가 뭐야? 막 왜 오르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삼전 형님들 저 80층 이분은 좀 높이 계시네. 요새 삼전 손절해야 되나? 삼전 주주 뽕 좀 차게 사업부나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앞에 분은 이게 막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호재 인상이 완화되는 호재 같은 게 있고 막 올라갈 것 같다고 하고 하니까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거고, 이 청운 아이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기존에 좀 물려있으니까 물려있을 때 또 느낌이 이렇거든요. 정말 나는 수익은 필요 없으니까 제발 본전만. 다시 주식 안 할게요. 나 80층 있으니까 정말 79층까지만 올라오면 진짜 나 그냥 판다, 미련 없이. 이제 8층까지만 간다. 나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게 결국에 이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한 줄 요약이 이겁니다. 금리 인상 완화라는 대외적 환경의 호재가 있어요. 네. 근데 좀 전에 봤던 반도체 실적 엉망인 이 악재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헷갈려요. 하나는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나쁜 게 있고. 근데 보면은 항상 이래. 그렇죠. 야,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확 사고, 안 좋은 거 있으면 확 팔 텐데, 이거 팔자니 애매하고, 사자니 또 이거 걱정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뭐 삼성전자를 사라 팔아라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한마디를 먼저 드리면 이 금리 인상 완화가 호재라고 했는데 네. 금리 인상이 이번에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또 올렸잖아요. 그러네. 근데 항상 우리가 금리 인상하면 어렵다, 무섭다. 근데 그러네. 왜 올렸는데 왜 주가가 좋냐? 와. 이거는 아까 이제 그 히스토리를 딱 짚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0.75씩 막 때려 박으니다가 박으니까. 0.5 하다가 0.25 하니까 이거 다음에 0인가? 네. 다 다음에는 다시 금리가 떨어지나? 이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묶여있는데, 묶여서 한 대씩 맞고 있어요. 근데 세게 때리다가, 살살 때리니까, 고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다 맞았나? 다 맞았나? 저 한 대만 더 맞으면 한 대만 더 끝인가요? 맞으면 끝인가요? 약간 빨리 이런 한 대는 느낌. 빨리 때려주세요. 약간 이런 어차피 느낌. 맞을 거. 맞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맞는 건 아픈 건데 네. 그 다음에 혹시 안 때리나 이제? 그런데. 이제 간식 좀 주나? 딱 그 느낌이네요. 죄수들한테도 이렇게 밥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실적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어제 주가 오늘 올랐잖아요. 그러게요. 왜 그러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을 했지만 앞으로 안 하거나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미래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도 안 좋아.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안 좋다는 건 두 개로 보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둘 중에 하나로 보면은 안 좋다는 건 나중엔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네. 그러면 안 좋아? 근데 모두 다 알고 있어? 근데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거는 주식시장은 항상 뭔가 이슈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거는 그날로 지워버려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가 그 주가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실적이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금리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거 하면 나 사겠다. 팀장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된다. 이거 오히려 그냥 좋은 거네. 그렇죠. 사실은 좋은 거. 미래 것만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라고 했다고 또 지금 딱 사서 뭐 다음 달에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뭐만 보면 되냐면 근데 만약에 다음 분기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그럼 또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냐 그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새로 짓는 정도의 기간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도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언제부터 움직였는지.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얘가 떨어지고 있었는지, 6개월 동안 떨어졌는지, 1년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평택 뭐 몇 공장을 지었는데, 언제 착공했는데, 준공됐는지 검색 몇 개 해보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리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3년 걸렸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 한 1년 정도 떨어졌더라. 그럼 앞으로 최소 한 1년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을 잡는 거는 그 큰 사이클 안에서 보면 한 6개월 단위로는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그냥 대략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이닉스 적자 나오고 그러면 투자를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와 대박. 반도체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감산이라는 거래요. 어차피 내가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건 200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앞으로의 미래 전략인 거고 100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데 그냥 좀 쉬시고요. 저희 원재료 좀 덜 쓸게요. 한 50만 생산할게요. 당분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는 어쨌든 계속 필요하니까 이런 감산이 일어나게 되면 점차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의 균형 가격에 이제 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에는 여전히 삼성전자 좋은 상황, SK 하이닉스도 좋은 상황을 보고 투자할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맞아.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좋아질 거니까 호재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딱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리고 그게 오래 가면 어떡해?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이클을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정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건 뭐 요새는 네이버 들어가면 증권사 보고서도 다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보고서 쓰신 분들이 대부분 정말 반도체 박사들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 출신, 하이닉스 출신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정리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호흡만 길게 가져가시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에 반도체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에 역발상으로 사이클 주식은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이미 한 6개월 이상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려버리는 거지. 힘든 거고 너무 빨리 사서. 지금 이제 그렇게 큰 회사가 적자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다음 분기에 적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제가 하나 더 팁을 말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분기 그 실적은 어디 가서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한 그러게요. 10년치를 쭉 만들어 보면 얘네가 적자 나오고 나서 다음 흑자로 돌아서는 데까지 얼마 걸렸구나가 매번 비슷할 나오겠네. 거고 그럼 지금 적자 시작했으니까 보통 이거 예입니다. 예. 한 두세 분기 후에는 흑자 전환하더라 라고 시작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6개월, 그렇죠. 9개월은. 그리고 뭐 그게 1년이더라? 그러면 난 6개월 후에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로 한 3, 4년에 한 번씩은 큰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또 어디 가서 분기 실적 안 나온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안 나오면 노가다 해가지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다 찾으면 하나하나 되지.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은 저 같은 주린이도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저도 생각난 거 있어요.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주린이로서. 네. 만약에 삼전은 그 이익의 주기가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외에 다른 사업 영역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가전도 있고 특히 핸드폰 잘 나갈 때 핸드폰 매출도 엄청 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를 보고 싶으시면 저라면 SK 하이닉스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게 분석하고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일단 그것만 보니까. 그렇죠. 그것만 독립적인 변수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만. 그리고 내가 그거를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고 했으면 SK 하이닉스 사는 게 훨씬 더 이 주가의 변동폭이 크니까 수익은 더 낼 수 있죠. 그렇죠. 상장 주식은 변동성 큰 게 더 좋은 거예요. 변동성이 커야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을 때 살 수 있고 훨씬 높을 때 팔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주식은 사실은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거였죠. 그렇죠. 자,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고민이 해결이 됐고요. 저희가 여기서만 딱 하면은 아쉬워가지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있었어요. 네. 화면 한번 볼게요. 저 얼마 전에 이런 거 봤거든요. 돌고 도는 주식시장의 사기죠. 이게 대신증권 리서치에서 낸 어떤 자료 중에 일부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호기심을 갖게 됐냐면 부동산 사이클도 그림이 있거든요. 매매가와 전세가로 이렇게 착 사이클 만드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말이 저 같은 주린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역금융 장세, 막 경기가 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고 막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장이 하락기가 되면은 실적이 빠지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 네. 그 지금 우리 봤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막 하이닉스 마이너스 나고 막. 그죠. 네. 그러니까 맞는 말 같고 또 솔깃한 게 저기 23년 1분기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달 후면 저점이네요. 저 그림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막 드릉드릉 하는 거예요. 저 보는 순간 제가. 네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니까 뭐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이러면서 상승기로 간다. 네. 그러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건 저기 볼드체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야? 나는 뭐 원리는 모르겠고. 시기는 정해주니까. 저기 써있잖아. 지금이 역실적 장세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침체기, 뭐 부분적 투매다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지금 그러면 경기 방어주 자산주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플하다. 네. 제가 그래요. 제 주린이라서. 네. 이거 좀 드릉드릉 하다가. 네. 이거 살까 말까 막 핸드폰 하다가 아니야. 네. 대표님 만나니까 목요일날 대표님 물어보고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저런 거 맞는 거예요. 일단 저런 뭐 하락기, 상승기 이런 거.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맞죠. 경기가 하락하면 상승하고 상승 초입이 있다면 그 다음에 화랑장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 꺾이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아지는 시기가 오고 이거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2023년 1분기가 정말 저점인지는 아마 대신증권 저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제 뭐 2, 3월이면 저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다. 제가 예를 경기 방어주 자산주에 관심을 가져도 되나요?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후퇴기, 침체기, 회복기, 화랑기 중에 언제 주식을 해야 되냐.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화랑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해. 좀 어려울 때는 잘 모르겠고 네. 확실히 상승장에 올라타고 싶어. 네, 다 된 다음에 네. 사면 좀 안전하지 않겠냐. 네. 제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돈을 더 적게 벌고 화랑장에 끝물을 잘못 잡으면 물리겠네. 바로 후퇴기로 겹쳐지는 네. 거니까 돈을 네. 잃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제 침체기와 회복기에 투자를 해야 벌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이제 주도주를 지금 저렇게 만약 지금이 역실적 장세가 맞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주도주인 경기 방어주와 자산주를 사야 되냐? 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아. 주도주는 뭐냐? 네. 역실적 장세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네. 주도한 거, 지금까지. 아. 어쨌든 지금까지 잘 된 게 주도주다. 네. 근데 잘 된 걸 사면 안 돼요. 그 다음 걸 봐야 되는 그렇죠. 잘 될 거를 사야 되는데, 이게 물론 화랑장이 아주 길어지면요. 네. 이거 대장주니까 이거 지금 1년 동안 올랐는데 앞으로 2년 더 오르겠지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있어요. 간혹. 네. 제 기억으로는 2004년쯤에 있었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주가 4년, 5년 동안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근데 아주 희소하고요. 다음 스텝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고, 주도주라는 거를 좀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주가 많이 오른 종목, 이제 상승여력이 많이 올라서 별로 없는 거 줄어든 종목. 아유. 그러면 네. 이제 다음 거, 성장주라고 하고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저것도 사실이라면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이면 그 종목들을 사야 앞으로 많이 오를 종목, 그리고 저기 보면 실적 장세 2024년이 될 즈음에 많이 오른 종목을 내가 갖고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오른 거 내가 그때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스텝 거를 사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거 사시면 된다니까. 다음 거. 많이 오른 거 말고 다음 거. 다음 거. PD님 지금 화내지 말라고. 화 안 낼게요. 화 안 낼게. 아니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거 볼 때요. 일단 저는 저기 나오는 저런 주도주 이런 거 갖고는 판단 안 할 것 같아요. 주식은 모르지만 투자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안 하고 대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지금 현재 가격이 싼 거, 싸고 그 다음번에 어떤 그 산업 사이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산업군에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거. 말을 쉽게 해야 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오를 거. 그렇지. 다음 거 말고 다음에 오를 거. 네. 이번에 오른 거 말고 다음에 오를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거, 그 산업이 좋은 네, 거, 그렇죠. 아파트로 입지가 좋은 거, 입지가 좋은데 싼 거, 입지가 좋은데 오른 거 말고. 그렇지. 그 입지를 업황으로 바꾸고, 네. 싼 거 똑같잖아요. 말 똑같고. 아까- 오른 거, 말 똑같고. 아까 저한테 그 삼성전자 얘기 처음에 그 대표님 전전책 부자들 이런 주식을 삽니다 해서 부제가 코스피 3000 시대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당신에게 이거에서 그 말의 의미가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 그게 부동산을 바꾸면 좋은 입지와 좋은 투자는 다르다. 그렇죠. 좋은 입지는 바뀌지 않아. 근데 그게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싸질 때 팔면 되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하냐면 좋은 거에 집중하죠. 좋은 거, 소문, 호재 이런 거 집중하면서 정작 내가 그걸 얼마에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가면 옆에서 막 재테크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그냥 자기가 들은 정보만 얘기해. 이게 입지가 좋아. 이게 학군이 좋아진대. 야, 이거 호재가 있어. 이거 산업 이번에 뭐 CEO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게 가격이 얼마냐고. 얼마냐고. 그래서 화내요 말아요. 내요. 지금 PD님이 화내니까 200명 더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는데 화내라는 거예요. 화내야 돼. 이거 여러분 진짜 근데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 뭐 여기는 괜찮을 거야, 뭐 여기는 뭐 어떨 거야라고 정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를 주변 분들하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아. 저도 주변에 개인 투자,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도 돈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차이는요, 강남이 좋은 거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니까요. 맞아. 내가 그게 얼마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삼성전자 돈 잃는 사람이 있고 삼성전자 돈 버는 사람 심플하죠. 40층에 산 사람은 버는 거예요. 맞아요. 80층에 산 사람은 잃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똑같잖아요. 맞아요. 강남 아파트? 강남 아파트 바닥일 때도 10억 넘었었거든요. 38사 기준으로. 그거 뭐 한 11억, 12억에 산 사람은 돈 버는 거고 30억에 사면 돈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정말로 저는 되게 이거 너무 기분 좋은 게 주식 투자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분이 좋아. 왜냐면 내가 맞는 투자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나온 저 경기 방어주나 자산주 요런 거는 지금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요런 기사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곧버스를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그러니까 다 떨어졌는데 산다 이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움직인 걸 보고 나도 타야겠다. 난 늦은 거 아닌가? 떨어지니까 곧버스. 떨어지고 나면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들과 이제 똑같이 움직이는. 대중과 함께 하라. 이거 대중과 함께 하라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완전 반대로. 반대로 해야죠. 네. 투자는 곧버스가 아니라 그냥 정방향, 순방향으로 수익을 내는 원리인데 그거의 원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니까. 만약에 곧버스로 수익을 낸다 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곧버스를 투자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데 뭐 어쨌든 비쌀 때 사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실적이 막 안 좋고 막 이러면서 주가 많이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비싼 영역보다는 싼 영역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거 하시다가 또 돈을 잃으실까봐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삼성전자 5만원 오나 8만원 오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이게 진짜 빌드업. 와. 그죠? 네, 네. 오늘 썸네일 제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보다 중요한 거 5만원 오나 8만원 오나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투자의 근본적인 이해, 그렇죠. 원리.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본범님께서 6만 원은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본범님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본범님께서 이 판단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본범님께서 앞으로 70층이 될 것 같아요, 80층이 될 것 같아요, 보다, 삼성전자 60층이면 충분히 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에 답을 줄 수 있으면, 답을 그렇죠, 내실 수 있다면 그렇죠. 정답이죠. 그걸 저랑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졸업하고 그 구해줘얼부 부동산 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렇지만 계속 와셔야죠. 오셔야죠. 오셔야 되고 삼성전자 5만 원 오나 8만 원 오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삼성전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산 게. 여러분들 그걸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도 또 여기 또 픽주인 남자님께서 네, 최근에 1, 2주 전에 현준 대표님이 삼성 하이닉스 매수 좋다 하셔서 샀는데 하이닉스 벌써 20%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그래, 나를 띄워줘봐야 소용이 없어. 맞아. 5만 원이냐 6만 원이냐 어. 저는 5만 원인데 먹었어요.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픽 주는 남자 어쨌든 기분 좋으니까 좋으시는 그런 거죠. 김에 공부하세요. 맞아. 내가 더 들고 갈 거냐 네. 아니면 정말 운이니까 20% 먹고 팔 거냐 음, 이런 김에 아까 얘기했던 거 같이 공부해 보시고 네.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 저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지금 이 픽준 남자님 같은 반응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보통 일반 시청자분들이. 근데 저는 이 기회, 이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구해줘얼부라는 방송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최근에 2년, 3년 동안 수많은 주식 채널이 생겼고, 그 주식 채널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그 정보들을 보고 막 공부도 하시고 매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진짜 짧은 사람이지만, 김현우 대표님이 그거를 정말 잘 여러분들께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모신 거예요. 왜냐면 김현우 대표님은 정말 좋은 투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접근하는 좋은 투자. 내가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픽주는 남자님께서 사실 만약에 1, 2주 전에 현준 대표님 삼성 하이닉스 매수 좋다고 얘기하셨을 때 샀는데 가격 솔직히 더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싸게 샀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올바른 투자관을 구해절부 주식 라이브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4개월째 하고 있어요. 벌써 현준 대표님 모시고 한지 이제 거의 10번째가 다 되어 가는데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 혹은 이런 건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2주에 한 번씩 편지를 쓰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지상정이라고 편지 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장을 받고 싶죠. 저희한테 해주실 수 있는 답장이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준 대표님 이렇게 좋은 얘기 되게 많이 사심없이 해주시고 제가 우리 현준 대표님 같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현준 대표님이 그러니까 뭐 재고 숨기고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 얘기해 진짜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 해주세요도 좋아요. 저 이런 게 궁금한데 이런 거 다음에 다뤄주세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김현준 대표님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 가끔 대표님이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가끔 대표님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잘 여러분들 또 하면서 친해지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끼리 주식 공부 재밌게 하는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